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요? 오늘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 시간만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도 없는 알통도 보여주시면서 네, 젊음의 패기를 과시하셨는데 혹시 공부하느라 힘들진 않았나요? 전혀요. 네. 전 세계 과거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영상실록 오늘에니 제가 공부라는 생각보다는 참 설렌다 이런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표정이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뻔뻔하게 이런 얘기도 잘하시고. 그럼요. 아, 네. 자, 의욕 넘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과거 여행 깊게 떠날 준비 되셨겠죠? 네, 그럼요. 함께 출발해 볼까요? 비단이 중화 문명을 만들고 목면이 산업혁명을 불렀다면 20세기 문명을 연 건 바로 나일론인데요. 1930년대 미국의 종합화학회사 듀퐁사는 화학섬유의 연구에 박차를 가했고 1935년 포리마를 녹이면 엷은 섬유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38년 9월 21일 전대미문의 섬유 제품화가 발표됐는데요. 석탄과 물, 공기에서 뽑아냈다는 최초의 합성섬유 나일론이 등장했습니다.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하다는 선전 문구를 내걸고 나일론으로 만든 최초의 상품은 여성용 스타킹이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처음에 만든 게 스타킹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는 뭘로 스타킹을 만들었던 거예요? 바로 실크였어요. 그러나 이 나일론이 실크보다 질기고 면보다 가볍고 신축성까지 있으니까 스타킹을 위한 최상의 소재였던 건데요. 오. 화학자 윌리스 튠 캐러더스가 발명한 나일론의 첫 발견은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조수 줄리언 힐이 쓸모없어진 화합물질을 실험용 컵에 넣어서 가열하다가 유리막대를 타고 거미줄처럼 가는 섬유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데서 출발한 건데요. 실크를 대신할 물질을 찾고 있던 듀퐁사는 이후 230명의 연구진을 집중 투입, 제품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군용으로도 위력을 톡톡히 발휘하기도 했다고 해요. 낙하산, 로프, 텐트, 절연제 등으로 쓰이면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기도 한 소재입니다. 이후 나일론은 폴리에스터, 아크릴과 함께 합성섬유 대표 주자로 전후 의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일론은 1963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짜나 엉터리의 대명사로도 사용되기도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나일론을 비롯한 합성 섬유들은 우리 생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0년으로 가볼까요? 말라리아 및 감염과 더불어 세계 3대 전염병으로 불리던 신증후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도 부르는 병의 예방 백신이 1990년 9월 21일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신증후성 출혈열 백신은 그동안 선진 각국에서 여러 차례 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왔는데요. 당시 국내 고려대 의대 이호황 교수팀이 개발해서 착수한 지 10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 항체 양성률 97%의 높은 효과를 낸 이 백신은 곧바로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에 특허 출원됐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었던 역사라니 참 뜻깊은데요. 근데 당시에 그 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나 보죠? 맞아요. 이전부터 전 세계에 오래전부터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주로 퍼진 국가는 한국, 중국 북동지방,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반도였어요. 신증후성 출혈열은 들쥐와 집쥐 등의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돼 나타나는 병으로 당시 치사율이 무려 10%에 이르렀는데요. 1976년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한탄강 유역 등줄지에서 발견한 이 교수는 한탄강의 이름을 따 한탄 바이러스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약을 개발, 실용화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명의 연구진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 사경을 헤매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호황 교수는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정진하면서 유행성 출혈열 퇴치에 놀라운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당시 박사의 발견으로 1991년부터 이 백신은 아시아 전역에서 사용되었고 그 결과 매년 발병되는 한국에서의 신중후성 출혈열 환자 수는 2,000명에서 5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4년으로 가볼까요? 1964년 9월 21일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가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 연방으로 가입했습니다. 초대 총리는 보르그 몰리비에가 맡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영국 여왕이 선임한 총독이 지배하는 불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몰타는 10년 뒤 1974년 12월 13일 드디어 공화국을 선포하고 최고 지도자로서 영국 총독을 대신할 대통령을 스스로 선출해 완전한 독립을 이뤘는데요. 이후 몰타 주둔 영국군이 완전히 철수한 1979년 3월 31일은 자유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몰타가 사실 아주 작은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서울 절반 크기의 섬나라인데요. 정말 작죠. 인구 규모도 44만 명 정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구미나 포항 정도, 또 서울로 보면 어떤 구 정도, 그 정도 되는 나라네요. 그럴 것 같네요. 이후 몰타는 시민권을 부여한 외국인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2004년 5월 1일 몰타는 EU에 가입하면서 황금 여권이라는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21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1965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할 우리나라 첫 전투부대인 청룡부대의 결단식이 있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의 출정 언제였습니까? 청룡부대는 같은 해 10월 3일 부산을 출발해서 10월 9일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비전투부대인 비둘기부대 병력 2,000명이 베트남에 파병된 지 7개월 만에 이뤄진 결단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전투부대가 먼저 가 있고 그 후에 전투부대가 따라간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1961년에는 춘천 수력발전소의 기공식이 있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벚꽃이 아주 만발한 곳이잖아요. 네. 주변 경관이 정말 아름다워서 자전거 라이딩이나 또 드라이브,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라고 알고 있어요. 데이트 가보셨어요? 저긴 안 가봤어요. 네. 저 인기 많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이었던 1964년 대홍수가 나면서 공정의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이듬해 1965년 2월 완성돼서 현재 연간 1억 4,5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죠. 그냥 데이트 코스가 아니었구나. 네. 또 2002년에는 러시아 남부 북오세티아 공화국의 수도 블라디카프카스 근교에서 대규모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규모의 눈사태요? 네. 규모가 얼마나 했나요? 이게 카프카스 산맥에서 흘러내린 한 폭 150m의 거대한 눈덩이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32km나 흘러내리면서 카르마돈 마을 전체를 덮쳤다고 해요. 당시 눈사태로 영화를 제작 중이던 배우와 촬영 스태프 모두 1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와.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